부실 난 곳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만큼 부실이 나 있는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트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돌아서서 좀 더 가고 싶어 하네. 그럼 4월 또 랠리 좀 이어지겠네.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 포모는 2021년의 포모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받는 느낌은.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웃으면서 시장이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움큼의 은을 하리라. 은을 하리라. 네. 저 이거 효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진짜 은하실 때 웃으실 그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소장님 그 트레이드 마크가 딱 그 인상 약간, 쓰시면서 그 상남자의 스타일. 예. 그런데 딱 미소 띄는 모습 보니까 그리고 어느덧 제 나이, 심쿵한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 나이가 입꼬리가 자꾸 처지면서 심술스러워지는 나이가 됐는데 은 좋은 거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3월도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3월 우리 시장 한번 정리하고 4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전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면 엄청 강한 장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우리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지만 이거면은 강세장 아닐까?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번 3월 달에 우리가 겪었던 뉴스, 뭐 재료, 지표,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 덜덜덜 떨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무서운 일들이 많았죠. 은행 뭐 파산 문제서부터. 그러니까요. 진짜 3주 연속 소프트란다. 실리콘밸리.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으로 가서 크레딧 스위스. 예, CS.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이 뜬금포로 날라왔던 게 도이치뱅크. 그렇죠.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주는 그러면 찰스 슈왑만 별일 없으면. 찰스 슈왑과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그거만 네. 특별하게 없으면은 그런 장이죠. 지금 우선 들어가는 프롤로그로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62년 동안의 연방기금금리 차트입니다. 이때 폴 볼커 시절에 20% 넘었던. 그러고 나서 여기 제로금리, 그죠? 네. 제로금리 여기 왔는데 여기 지금 어쨌거나 5% 상단 기준으로 5%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 작년 3월 달에 첫 금리 인상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0에서 0.25, 그러면 상단 기준으로 0.25. 지금 이제 4.75에서 5%, 그럼 상단 기준으로 0.25에서 5%. 기준금리만 따지면은 저게 몇 배입니까? 딱 20배 아닌가요? 지금 계산 맞죠? 그렇죠. 대표님 제가. 0.25에서 5%온 거면 20배죠. 0.25에서 그렇죠. 2.5가 10배니까. 10배니까. 야, 기준금리가 20배가 됐고. 그 기간 동안에 무슨 뭡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거. 저 밑에서 놓을 때는 0.06% 뭐 이랬는데. 네. 그게 최근에 5%까지 왔으니까 그거는 몇 배입니까 따지면은 아찔하고. 그런 상황에다가 이 속도도 한번 보시죠. 속도도 이렇게 금리 인상 이 무렵도 있었고, 이때가 이제 그린스펀 때였는데 쫙 따박따박 올리고 하던 때고 한데, 이번에는 속도도 대단했지 않습니까? 네. 유럽은요, 99년 유로존 출범 이후에 이렇게 금리가 한 5%에 육박하던 이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세월 동안에 전부 제로금리를 했다가 이게 3.5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 금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정책금리가 이렇게 됐고, 이러면 시장금리도 안 따라올 수가 없는데, 이 차트를 보면서 근무 중 이상무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작년에 우리가 전부 마음속에 쫄았던 게 그거잖아요. 야, 이러다 어디 부러지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신흥국 쪽에서 먼저 일어날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신흥국 쪽에서 먼저 터질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 끄는 거는 오히려 미국이어서 더 놀랬어요. 그런데 한 16위권 정도의 자산 규모로 그냥 실리콘밸리 은행 그런 식이었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됐다 치고, 얘들은 예금 빠진 거 전부 JP 모간 이런 데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로 가니까
너희들 예금 들은 거 얘들한테 예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시죠 뭐 퍼스트 리퍼블릭 이쪽 2020년 코로나 왔을 때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왔던 주가가 222불 뭐 이러던 게 얘가 지금 11불까지 떨어졌다가 그런데 데일리로 보니 그냥 쭉 뻗었습니다. 그냥 기력을 못 차려요. 얘는요 그 다음 주에 찾아왔던 크레딧 스위스 ADR이니까 미국 시장에 올라와 있는 주식 예탁 증서. 네, 그렇죠.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얘도 뭐 한 20불 근방에 가 있던 게 2018년이었는데 얘가 지금 0.8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얘도 어쨌거나 뭐 UBS에 인수됐다고 한 이후로는 그냥 쭉 뻗었죠. 쭉 뻗은 상황에 야 여기 보세요. 이 거래량 터지는 거 보세요. 떨줍하는 세력들. 떨줍하는 세력들. 저기에는 한국인도 많이 있다고 하더군요. 100%입니다. 저기 안드로메다에서도 저런 일 벌어지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익을 좀 크게 냈을 것이다가 많더라고요, 총평이. 그래서 참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대단한 DNA를 지니고 있는. 그다음 도이치방크 보시죠. 뭐 사실상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렇게 됐고 도이치뱅크뿐만 아닙니다. 무슨 뭐 독일에는 뭐 코메르스방크라든지 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무슨 뭐 BNP 파리바, 그리고 뭐 이태리로 가면 뭐 저기 우니크레딧, 뭐 스페인의 산탄테르, 옛날에 그 유로존 재정위기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이름 올랐던 은행들 주가 보시면은 도이치뱅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러고 왔고 오늘 또 묘한 사진이죠. 동아일보 기사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만 누가 요렇게 또 비누방울 요렇게 해서 도이치뱅크 본사 앞에서 요러니까 또 뭔가 시사하는 이미지가 나오죠. 빵. 이건 짐 크레머가 짤에 올라가 있네요. SBB, 시그니처,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뱅크. 그래서 이제 뭐 팬데믹이 아니고 뱅크데믹 뭐 이런 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뱅크데믹이라는 말이 또 나오더라고요. 신용. 예. 그러니 쉽게 지금 이 쭉 훑어보신 바와 같이 은행 쪽은 더 빠지진 않는다. 그래서 안정이다 하는 정도고. 그런데 지금 요거 보시면은 메타 한번 보시죠. 메타 이거 위클리 차트입니다. 위클리 차트고 이거 지금 상장 이후 2004년 아니다. 2004년 창사 이후인데 요때가 이제 그거죠. 창사 이후 요때가 상장됐을 때입니다. 2012년 상장 이후 이 흐름이 다 나오는데 요때가 코로나 때였고요. 그러고 나서 쭉 한 다음에 야, 그러니 얘는 코로나 때 저점보다도 더 내려왔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죄다 거품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요. 기사 보시면은 요때 작년 11월 달에 11,000명 해고한다고 해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사람 자른다 소리 나온 요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000명 추가 해고한다는 게 3월 15일 중순이었어요. 네. 예, 요런데 요때 보시면 요 2월 2일 날 결국 이렇게 개장 전에 19% 올랐다고 했습니다만 그날 막상 개법 출발해서 23% 넘게 올랐던 이날이 무슨 실적 나왔는데 뭐 전년비 못하고 했지만 조금 이제 향후 전망이 좋다 하는 거기에다가 또 뭐 자사주 매입 이런 얘기 하니까 폭등했고 그 약발이 조금 떨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또 직원 자른다니까 막 날아가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여기서도 엄청난 이걸 갖다가 좀 일찍 했더라면은 여기서 이것도 여기도 이거 책에서 배웠던 매수 다이버전스 내에서 이쯤 들어갔던 분들은 또 오랜 인고의 세월이 있었거나 잘못하면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큼지막한 매수 다이버전스가 확인되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자, 아마 여기 이제 고비일 것 같아요. 이 선도 올라서느냐. 이제 그런 정도가 돼 있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차라리 요즘 같으면 은행 예금보다 물론 뭐 옐런 장관 같은 사람 뭐 얘기는 하죠. 다 보장해줄게 하는데 최근 이 사태를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차라리 이런 게 더 나을라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겠는데 뭐 그런 정도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궁금합니다. 왜 될란지. 찰스 얏이. 그러게요. SBB하고는 자산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달라가지고. 자산 규모 자체가 다른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이제 증권사 쪽으로까지도 퍼지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지지선은 하나 이렇게 확보는 했는데 이제 뭐 궁금한 상황이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런 건 이제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이것도 보세요. 지금 2020년부터 한 1년,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 이 시세 내는 거 보세요.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벌써 이때도 RSI 같은 거 보면 이거 다 왔나 싶기도 하고 한데 결국은 이 오랜 세월 해서 결국은 그거 합니다. 근데 요걸 갖다 조금 이제 차용을 해서 실전 트레이딩에 그걸 하자면은 그냥 짧은 차트에서도 저런 식의 어떤 기술적 보조 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나온다 하는 부분에서는 언제 빠져나올까? 짧게 하시는 분들은 언제 들어갈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인데 요거 이제 인정하시죠 뭐. 아니 인정하시죠가 아니고 제가 인정할게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죠. 정배열로 돌고 있습니다. 이 단기 5일선 같은 게 21선 뭐 이런 거 61선 이런 거 위로 이렇게 결국 하락 추세로 역배열로 왔다가 여러 번 한 번 반등 시도 나오다가 이 고점끼리 연결했던 이 선 돌파되고 그 순간에 200일선도 같이 돌파돼서 오케이 하락 추세 벗어났어라고 했다가 한번 꺾였어도 이건 뭐죠? 이 선이 고깃값 하잖아요. 한번 돌파되고 나니까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비는 여기입니다. 4200에 가기 전에 요 4100 근방에서 이거 4월 초에 이 선 열어주느냐 하는 거죠. 이 선 열어주면은 뭐 못 갈 것도 없다 지금 분위기는 뭐 이런 상황인데 정배열로 돌아서기 위한 오랜 어떤 진통 끝에 지금 이제 뭐 가는 분위기입니다. 뭐가 좋아졌어? 아니 뭐 그거는 못 따지겠습니다. 뭐가 좋아진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강하네요. 네. 네, 강한다는 것이고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도 이쯤 되면은 어떻게 기울기들이 다 이제 돌았잖아요. 얘도 정배열입니다. 200일선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만. 자, 작년 4분기, 작년 가을하고 겨울에는 다우지수가 좋았는데 나스닥은 막 금리 막 오르는 동안에 후달후달 했는데 지금 1분기 딱 지나면서 다우지수 마이너스인데 S&P 500 5.5인데 나스닥은 무려 15% 가까운 상승입니다. 네. 기술적 엄청 좋죠. 기술적 엄청 좋고 얘는 또 뭐 여기까지 한번 가자면 갈 수 있겠네요. 트라이 해보자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퀴벌레인데요. 예. 뭐 실리콘밸리, 뭐 크레딧 스위스, 쓰러진 은행들. 예, 뭐 파산을 했거나 누구한테 먹혔거나. 자 그러면은 저기 제가 고등학교 친구한테 하나 받은 걸 대표님 한번 읽어볼게요. 챗GPT한테 물어봤답니다. 아, 그래요? 예. 지하실에서 바퀴벌레가 한 마리 보이기 시작하면 그 지하실에 바퀴벌레가 몇 마리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대나요. 바퀴벌레는 자 이제 바퀴벌레인데 여기 지금 우리 금융시장 상황에다가 한번 대입을 한번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죠. 바퀴벌레는 일반적으로 집단으로 생활하며 일부 종류의 바퀴벌레는 하나 이상의 알로부터 부화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실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발견한 경우 해당 지하실에는 더 많은 바퀴벌레가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고. 네. 하지만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의역하겠습니다. 부실난 곳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정확하게 어디가 얼마만큼 부실이 나 있는지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퀴벌레는 생활 환경에 따라 번식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요인들도 바퀴벌레의 번식 및 생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다른 요인들도 바퀴벌레의 번식 및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게 떠오더라고요. 바퀴벌레 없애야 되는데 번식하고 생존하는데 좋은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오물도 많고 떨어진 뭐 음식 쓰레기도 있고 뭐 습도도 적당하고 이걸 누가 해줬나 생각해 보니까 연준하고 이시비하고 이런 애들이 다 해줬더라고요. 그렇죠. 예, 죽을 놈 안 죽이고. 따라서 지하실에 몇 마리의 바퀴벌레 사용은 정확히 예측하기는 만약 지하실에 바퀴벌레가 있다고 의심되면 일단 바퀴벌레 제거하고 살아남은 바퀴벌레 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퀴벌레와 은행을 비교하는데 잘 맞아떨어지네요. 잘 맞아떨어지죠. 이제
정책 당국에서 뭐 연준을 비롯해서 이제 모니터링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집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면 전문적인 해충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퀴벌레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챗GPT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뭐 딱히 기발하다 싶은 건 없고 그냥 잘 정리하는 수준인데 결국 상식으로 가자는 얘기죠. 그럼 아까 그 슬라이드에서 이거 뭐 구글링에서 그냥 이렇게 적당한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저작권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게서 좀 찝찝한데 양해를 구하면서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한 방 죽였어요. 지금 챗GPT도 말하지만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대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그거 안 하도록. 근데 이제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얘들일 수 있는 거죠. 빙산의 일가.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지금 이제 4분기를 맞아드는 뭐 그런 4분기란다. 이제 4월 달에 접어들면서 2분기를 맞는 거죠. 제 일감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트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이유는 모르겠으나 장이 강하네. 돌아서서 좀 더 가고 싶어 하네. 그럼 4월 또 랠리 좀 이어지겠네. 그 랠리를 하다가 5월 가면은 차익 실현이 됐건 또 추가적인 조금 시장의 차익 실현을 자극할 만한 아니면은 공매도 내지는 하방 배팅을 자극할 만한 뭐가 나오겠네. 그러면은 또 이진우는 또 8.15쯤 와가지고 해마다 하는 그 얘기를 똑같이 또 하겠네. Sell in May. 뭐 요런 대충 막 레파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이제 잠복은 했으나 이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 일단 일시적 무마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언제 다시 불거질 것이냐. 그래서 뭐 6월 위기설도 있고 9월 위기설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죠. 예. 네. 근데 어쨌건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그 위기설을 제기했거나 뭐 했던 선수들이 다 지금 어떻게 뭐 2차 전지 높아 보인다고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지금 코피가 나면서 다 힘들죠. 쪽팔리게 블룸버그에 기사까지 났지 않습니까? 한국판 게임스탁이라고요. 네. 예. 참 대단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3월달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4월달도 사실 이제 역대 데이터를 보면은 항상 그 시장이 수익률이 좋았다. 4월이. 예. 그렇기 때문에 5월 정말 세린메이가 오기 전까지 열심히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예.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오늘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듯이 1만 계약을 선물 예, 매수를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외국인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막연하게는 외국인들의 셀코리아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따져보면은. 외국인들 금년 들어서 이 친구들 상방 배팅이에요. 보니까. 한번 보시죠 뭐. 자, 지금 똑같은 원리로 따지면은 우리 코스피도 앞서 살펴봤던 S&P 500이나 나스닥과 별 차이 없죠. 지금 이렇게 해서 2021년 6월 25일 날 고점 찍고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역배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해서 결국 수렴 끝에 어떻게 돌자는 거 아니에요. 돌자는 거고 지금 어쨌거나 이 200일선 올라선 다음에는 우리가 이 3월 달에 이 정도로 견뎌냈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닌가요? 차트 딱 보시면은 느낌이. 그러다가 지금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스피 9.69%거든요. 이게 마감 시점은 아니고 제가 아까 한 11시, 12시쯤에 그때 레벨입니다.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아까 점심 무렵에 25%가 넘더라고요. 금년 들어서. 네. 거의 나스닥도 제껴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인데 얘는 지금 그냥 본능적으로 한번 꺼보니까 딱 절반 돌렸습니다. 그동안 낙폭에 절반 돌렸고 이거 갖다가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라도 맥시람 가자 하면 이게 900포인트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4월 달에도 그러면은 뭐 2차 전지들 지금 뭐 어질어질한 와중에 밀리면 바로 사고 하는 세력들이 계속 들어와 줘서 진짜 그렇게 해서 900 가는지. 근데 얘는 지금 뭐라고 하죠? 갈 수는 있으나 조심하라는 얘기죠. 요 다이버전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고비에 왔어요. 고비에 왔는데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표님. 지금 금년 들어서 말이에요.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 지금 오늘 6조 8천
600억이 넘습니다. 금년 들어서. 매수 금액. 순매수 누적이. 이거 개인 5조 5천억 팔았어요. 네. 그리고 또 누가 샀나 했더니만 뭐 어쨌거나 개인하고 기관도 2조 2천억 가까이 팔았는데 우리 개인과 기관의 매물을 외국인들이 다 받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전기전자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선물은요. 요거 한번 보시죠. 요때 한 3월 24일, 3월 27일 요 무렵에 이게 금액 기준이니까 1조 7천억 맥시였어요. 엄청 팔았죠. 요때 많이 팔았잖아요. 네. 이거 쫙쫙쫙쫙 이렇게 환매수 들어오면서 줄이더니 오늘부로 플러스 돌았습니다. 플러스 돌았고 요것과 이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는 게 기관들 아닙니까? 여기가 팔면은 기관은 선물 매수가 되면서 결국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네. 이제 반대로 하고 뭐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기관들이 순매도했다를 갖다가 의미를 안 두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외국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지수 선물 이렇게 상황됐고요. 그러니 지금 결국 거래소에서 코스피 쪽에서 6조 8천억 거의 7조 가까이 샀고 금년 들어서 선물 쪽에서도 결국 약간 해치 차원이었는지 하방 베팅의 해치 차원이었겠죠. 네. 그거 다 그냥 감았단 말입니다. 코스닥은 한 3,800억 넘게 순매도입니다. 지금 순매도인데 지금 코스닥에서는 금년 들어서 3조 9,800억 4조 정도를 갖다가 개인이 샀어요. 그러면 기관은 2조 7,800억 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계속 판 걸 갖다가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기타 법인이 궁금합니다. 여기서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연초 이후에 한 8,500억 샀습니다. 여기는 자사주 매입도 있을 거예요. 조금. 근데 이쪽에 코스닥 쪽에서 기타 법인 쪽이 보니까 금년 들어서 8,100억 넘게 팔았습니다. 네. 이건 뭐 HDS에서나 딴 데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21년, 즉 재작년 연초부터 해가지고 기타 법인은 코스닥에서 어떻게 해왔나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저도 아까 보고 깜짝 놀랐는데 8조 2천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군요. 팔아졌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방으로 봤다는 얘기잖아요. 하방으로 봤다는 얘기보다도 뭐 대주주들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영업이익도 안 나고 영업이익도 안 나고 매출도 별 볼 일 없는 자기 회사를 갖다가 그렇게 높이 쳐주니 상승 쪽으로. 그렇게 주가를 확 띄워주니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다 털고 나왔겠죠. 기타 범위 수치는 그쪽으로 저는 많이 해석합니다. 그러게 요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의외로 기타 법인의 매수 매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죠. 네. 기업에서도 그 여유 자금들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를 투자한다고 봐야겠군요. 그것도. 그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주가 관리가 될 수도 있겠고 뭐 하는 그런 차원인데 코스닥에서 금년 들어서만 8,100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1년부터 이렇게 누적으로 보니까 8조 넘게 팔았더라고요. 네. 8조 넘는 부자들이 생긴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럼 이런 상황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월 달에는 좀 더 이 상승의 분위기가 네. 근데 사실 상승이라고 하면 또 동의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는 그대로 갇혀 있잖아요. 네. 지수가 올라간 건 아니고 그 지수 내에서의 그 테마나 아니면은 뭐 순환매 형태의 여러 섹터들의 상승 이거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건 이러한 현상이 4월 달에 좀 이어질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조금은 이제 고비인데 지금까지는 밀리면 장중에 막 다시 올라갔죠. 아래 꼬리 달면서 막 네. 나오고 플러스 돌리고 야 여기서 더 땡겨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개장초에 제일 많이 들었던 즉 어떤 반응은 귀에 들리는 반응은 뭐 그런 거죠. 미쳤어. 오늘도 올라. 뭐 이런 거죠. 뭐 제가 상한가야? 뭐 이런 거. 뭐 스치면 상한가였죠. 그렇죠. 뭐 리튬 얘기 나오니까 그냥 회사 이름에 리자만 들어가면 올라가요. 로자만
회사 이름에 로자만 있으면 또 올라가요. 무슨 뭐 그런 식으로 했던 상황이었죠. 그 우리도 이름을 바꾸려고요. 어떻게? 에코 815로. 아니 또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구독자분이 가족분이 에코 815로 하면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에코 리튬 AI 메타 815 참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군요. 옛날에 그 아들 오래 살아라고 황, 네. 장수 무병 거북이와 두루미 그 있었잖아요. 삼천갑자 동방사이.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감은 좀 가질 수 있지만 조금 끝물에 대한 아니면 좀 그러니까 전체 시장 어떤 특정 섹터만이 아니라 전체 이 어떤 순환매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그 이러한 형태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때도 됐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요새는 욕만 먹고 있습니다만 오래 사실 거예요. 네, 오래 살려고 제가 봐서는 지금 이 포모는 2021년의 포모보다 더 강하다고 봅니다. 아, 그러세요?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환경이 만든 8.15를 포함한 우리가 이런 환경을 접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부가 유튜브 한두 편 보는 게 공부의 다예요. 재무제표 들다 보는 거 뭐 제대로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회사 검색해서 재무정보해서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PER 얼마 이 정도 보는 게 재무제표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튜브 한두 편 보는 거죠. A가 말하고 B가 말하고 C가 말하고 D가 말하는 걸 쭉 듣고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A가 말한 걸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듣고 여기서도 듣고 저기서도 들어가고 계속 확정 편향적인 그런 식이에요. 거기서 어떤 약간의 반론만 제시하면은 저 새끼는 공부 안 했네, 뭐 실이 뒤처졌네, 저러니 돈 못 벌지,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게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 거 보니까 그 종류의 욕을 많이 들으신 걸로. 아우 매일 들어요, 매일. 네. 하여튼 외국인은 지금 어쨌건 우리가 뭐 요새 뉴스들 보면은 3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다. 이제 한국 이제 그건 아닌 떠나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목표가 이런 거 보면은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 대목에서 6만 8천을 간들. 그 외국 애들이 제시하는 7만 3천을 간들. 네. 그래봐야 얼마입니까? 수익률. 이거 스치면 상한가인데 요새 이쪽에는. 그렇죠. 그러나 외국인들이 스치면 상한가 이걸로 장사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지수 엮어 가지고 얼마나 또 해먹을 게 많은데 지수는 얘들로 움직인단 말이죠. 지수는 얘들로 움직이면서 방향은 잡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딱 예상할 수 있는 또 흐름이 그것이 뭐 결과적으로 좋을 것이든 나쁠 것이든 가봐야 하는 거지만 이 한 2, 3년을 갖다가 3, 4년을 갖다가 그렇게 가슴 아리하면서 했던 이제 이 삼성전자를 갖다 조금 반등 나왔을 때 손실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본전 레벨에 왔으니까 이걸 던지고 이걸로 지금 요새 막 길길이 뛰었던 그쪽으로 2차 전지. 아니 뭐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제가 욕을 먹으니까 로봇. 그게 아니라 AI. 참네. 그런 거 말고 어쨌거나 좋아 보이는 쪽으로 요새 네. 내 속을 태웠던 그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일 뭐 혹시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여튼 그런 쪽에 지금 아주 좋았던 주식들로 재미 보셨던 분이나 혹은 또 그것을 지금 말씀대로 정말 이제 배 아파서 혹은 나도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못 참고 요러기에는 지금 시점은 조금 더 조심해보자 뭐 이런 뭐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일부 해보니까 우리 임 대표님 많이 타락하셨다. 제가 처음 뵀을 때 임 대표님 안 이러셨는데 누가 이렇게 만드셨지? 그때 잘못 보신 겁니다. 제가 잘못 본 거예요. 착즙? 민재기 팀장? 착즙은 네, 착즙은 저로 하여금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네, 알겠습니다.